자, 여러분 2주차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 어디 요즘은 카페에도 가면 안 되지, 뭐 도서관도 만만치 않겠지만 동영상을 잘 들어주길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레빗을 설치해서 레빗 파일을 켜놓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잘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실습도 같이 하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니까 그 동영상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옆에 디지털 건축 3 우리 2주차 강의 주제가 여기 써 있습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매스 모델링을 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에는 그래픽 가시성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대치도나 뷰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일람표를 이용한 매스 면적 검토 방법, 매스를 이용한 비정형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 이때 이제 솔리드라든지 보이드 기능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매스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다양하게 매스를 만들어냈을 때 이 여러 개의 매스들을 결합하거나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모서리를 추가하고 프로파일을 추가해서 형태를 비정형 형태로 변형시키는 방법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스를 만든 것을 가지고 매스 바닥을 만들 건데, 이때 매스 바닥은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레벨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매스 바닥을 만든 다음에는 일람표의 기능을 이용해서 매스 바닥의 면적 그리고 옆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다 매스를 만들었으면 이 매스에 벽을 입히고 바닥을 입히고 지붕을 입혀서 건물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면 이게 개념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친환경 건축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에너지 성능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빗에서 계략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계략적인 분석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계략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는 수업 활동 일지 도어에 올리시는데, 매스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성능 분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 느낀 점을 적으셔서 과제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레빗을 설치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합니다. 우리는 레빗 2021년 버전을 사용할 건데, 이 레빗 2021년 버전을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다른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다른 버전은 안 됩니다. 반드시 2021년 버전을 사용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버전이 다른 걸 사용한다, 감점을 하는 게 아니라 0점 처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충실하게 잘 들었다면 2021년 버전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21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할 때 확장자가 RVT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RVT 파일이 아닌 다른 확장자의 포맷을 사용할 경우도 0점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듣지 않았다,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에 반해서 반항을 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면 그런 실수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부 강의 목표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그래픽 가시성을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파일을 만들어서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때 여기 샘플 건축 프로젝트가 여기 있죠. 얘를 실행을 하세요. 샘플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기능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면도도 있고 단면도도 있고, 이렇게 옆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면도, 상세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웁니다. 자, 시트는 잠시 꺼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는 그래픽 가시성이니까 먼저 평면도의 1층으로 가볼게요. 1층에 여기 가보면 1층에 가보면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기본 설계 정도, 중간 설계 정도 되는 수준의 도면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룸, 이게 룸 표시입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 룸이라고 나오죠. 룸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면적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거는 범례죠. 범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내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픽 가시성 설정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어디 있냐면 여기 특성 창에 보면 그래픽 위에 가시성이라고 되어 있죠.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을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그래픽 가시성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필터 보시면 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다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럴 때 끕니다. 건축 부분만 보겠다. 그래서 건축만 선택을 하면 건축과 관련된 카테고리만 여기에 이렇게 남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일단 건축만 변경을 해서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특별히 변한 게 없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도면은 건축과 관련된 것들만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분야에 여기 보면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 도면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편집에서 이제 건축 부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볼게요. 먼저 가구를 끄겠습니다. 가구를 끄게 되면 이제 가구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 여기 있었던 가구가 몇 개 사라졌어요. 그죠? 지금 가구 중에 사라지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가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꺼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가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모델링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세 항목을 꺼볼까요? 일반 모델도 끄고 전기 다 끌게요. 조명 끄겠습니다. 주차장 끄고 특수시설물도 끄고 환경도 끄고 됐죠? 이 정도만 끌게요. 그 다음에 확인. 없어졌죠? 얘는 안 없어졌네요. 얘는 지금 뭘로 들어가 있나? 지금 유형 편집 볼까요? 지금 유형이 얘를 뭘로 만들었나? 얘를 끄고 싶네. 그죠? 좋습니다. 끄는 방법은 아까처럼 그래픽 가시성에서 끄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단 그래픽 가시성 먼저 다시 돌아와서 가구를 없앴는데 지금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계단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계단 부분을 끕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던 계단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죠? 벽을 한번 없애볼 수도 있습니다. 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벽을 끄면 확인. 바깥쪽에 있던 벽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델링을 정확한 객체로 모델링을 했다면 벽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꺼진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에서는 지금 안 보이죠? 평면도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보일까? 다른 데서 3차원으로 가볼까요? 3D 뷰로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3D 뷰로 가보면 그대로죠. 안 없어졌죠. 왜 그러냐? 다시 그래픽 가시성을 켜보면 다 켜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부분, 이 화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탐색기 안에 있는 이 화면 하나하나가 도면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종의 여러분들이 보기 위한 2D 또는 3D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 이 화면 하나하나를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층 레벨만 내가 보이는 부분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꺼볼게요. 아까 벽을 껐었죠? 벽을 한번 꺼볼까요? 벽을 끄게 되면 확인. 벽이 사라져 버렸죠. 그죠? 벽이 이렇게 쭉 없어졌습니다. 또 바닥을 끄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닥을 선택하면 바닥이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내가 지형 부분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지형을 지웁니다. 지형이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방금 봤는데. 여기. 지형 여기 있죠? 확인. 그러면 지형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부분과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조절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그래픽 가시성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부분 또는 봐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조절해서 모델링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이 아는 것,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이 내부를 봐야 하는데 이 지붕이 지금 거슬린다. 그럼 지붕을 가시성 그래픽에 들어가서 끌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모든 지붕을 다 끄고 싶은 게 아니라 딱 이 부분만 내가 지금 보고 싶지 않다면 얘를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 봅시다. 뷰에서 숨기기 기능 있죠.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하게 되면 지붕으로 모델링된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요. 요소만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가 선택한 것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클릭하면 위에 부분만 이렇게 사라졌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껐으니까 다시 보고 싶잖아. 그죠? 내가 지금 꺼놓은 거를 다시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쭉 밑에 내려오면 요 밑에 숨겨진 요소 표시라고 하는 전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모델링 되어 있는 부분들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뷰에서 숨김 해제 요소 누르면 아까 빨갛게 돼 있던 부분이 사라졌죠. 빨갛게 돼 있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숨김 요소 표시를 닫으면 화면에 다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럼 전체를 내가 다시 다 보이게 만들 거다. 그랬을 때는 그래픽 가시성에 들어가서 내가 껐던 부분들, 바닥, 벽, 그다음 부품, 껐던 부분, 지형 다 킬게요. 확인. 그러면 처음처럼 모든 부분들이 다 표현이 된 거예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보고 싶은 부분과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그래픽 가시성 설정입니다. 다른 기능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아까 평면도로 돌아가 볼까요? 이 가구, 얘를 내가 끄고 싶었는데 여기 그래픽 가시성 설정에서는 어떤 건지 제가 못 찾았어요. 그죠? 일단은 다 켜볼까요? 일단 다 켜볼게요. 여기 보면 모두 좀 내려서 전체를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전체 선택하면 됩니다. 다 켰어요. 이제 다 킨 다음 확인. 그러면 아까 숨겼던 애들까지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얘만 숨기고 싶다면 얘를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뒤에서 숨기기 요소, 그러면 이 부분만 사라졌어요. 그죠? 컨트롤 Z에서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얘랑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애들은 다 지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뷰에서 숨기기 카테고리. 그러면 여기 있던 부분과 얘랑 두 개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나 봐. 그죠? 이렇게 안 보이게 숨겼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과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화면에서 숨겨져 있는 애들을 볼까요? 밑에 클릭해 보면 숨겨진 친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숨겨진 애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숨겨져 있죠?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 숨김 해제 카테고리 하게 되면 빨간 부분이 사라졌죠. 사라졌다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끄면 화면에 다시 나타나죠. 그죠?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델링 객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객체가 너무 많아지면 내가 이 부분은 지금 보고 싶지 않아 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이거를 그래픽 가시성에서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객체별로 하나하나 내가 선택해서 화면에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 지금 방금 가르쳐 드린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사용을 하면 돼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런 모델링을 많이 했을 때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메스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건데 메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했다가 나중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다시 키죠. 그러면 그 화면 안에 메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해요. 내가 분명히 모델링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왜 메스가 없어졌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픽 가시성에서 꺼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그거를 켜주면 다시 보이는 거야.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템플릿을 설정을 하는데요. 템플릿은 나중에 주차가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템플릿 자체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건데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는 건축 템플릿을 선정을 할 거예요. 건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고 여기 보면 평면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천장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많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바로 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켜볼게요. 템플릿이 없는 상태에서 열게 되면 영국식 미터법 중에 우리는 미터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 뷰에 보면 없어. 그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려 그러면 힘들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긴 합니다만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회사별로 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런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걸 쓰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가는데 레빗을 좀 할 줄 아는 친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저는 레빗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템플릿을 우리 회사 걸로 좀 고쳐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게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세팅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여기 우리 목표에 뷰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 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맨 위에 보면 건축, 구조, 스틸 이렇게 쭉 있는데 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탭이 있고 탭 안에 하나하나의 패널들이 들어있어요. 패널. 이렇게 패널입니다. 이 부분이 패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과 패널 그리고 패널 안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리본 구조라고 부릅니다. 리본 구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능을 실행해라 라고 할 때는 자, 리본 창에 어떤 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탭 안에 어떤 아이템
또는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뷰 탭을 선택해라. 그러면 건축 탭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뷰 탭을 이렇게 키면 되는 겁니다. 뷰 탭 안에 자 여기 인면도 아이콘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인면도를 선택하세요 라고 그러면 인면도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인면도를 만들어서 클릭하면 이 친구가 바로 인면도입니다. 얘가 인면도.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없었던 인면도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인면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면 간단하면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자, 벽을 한번 여기다 선생님이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인면도에 갔을 때 이 벽이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인면도를 가볼게요. 뭔가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다시 평면도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길쭉하게 나와 있는 막대기 부분 있죠? 얘를 눌렀더니 파란색 실선과 파란색 점선이 나왔어요. 파란색 실선은 양옆입니다. 인면도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이. 그리고 실선 부분은 보이는 뷰의 범위예요. 지금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이냐면 여기 실선부터 점선까지만 보여. 이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이 밖에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이려면 이 실선을 쭉 들어가서 당겨와서 점선과 실선 안에 객체가 들어가게끔 바꿔주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아까 건드려서 안 보이나 보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뷰 탭에서 인면도에서 위에 거 말고 밑에 걸로 갈게요. 프레임 인면도로 갈게요. 이걸로 하면 잘 보여요. 자, 이렇게 넣었죠? 그러고 나서 됐죠? 이 상태에서 인면도에 가볼게요. 이제 보이죠? 그죠? 이제 잘 보입니다. 아까 만든 것 중에 인면도 중에 구조는 잠깐 꺼놓을게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인면도 중에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잖아. 위에 거랑 밑에 거 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만들 때는 위에 기능 말고 밑에 기능으로 만들라고 시킬 거예요. 이 밑에 기능으로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이건 사실 구조 쪽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 위에 있는 기능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인면도가 안 만들어져. 선생님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밑에 있는 기능을 쓰셔야 되고 밑에 있는 거 쓰면 그리드의 부착이라는 기능이 나오는데 이게 구조에서 쓰는 기능이라서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끄면 돼요. 끄면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벽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죠?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막대기 표시가 변했죠. 막대기 표시가 이쪽에 있죠. 왼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객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막대기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죠? 이 가리키는 방향이 뷰가 바라보는 방향이고 그 방향의 설정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좀 멀어지잖아? 지금 멀어지면 또 안 보이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보인다. 내가 이게 이쪽을 봐야 되는데 반대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로 당길 수가 없지. 네, 없게 돼 있어요. 다시 기능을 끌게요. 자,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요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안 보이지.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향이 안 돌아가죠. 이거는 안 돌아가는 이유는 템플릿이 지금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못 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회전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없던 기능이 활성화돼요. 여기 보면 수정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여기 회전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회전을 누르면 내가 선택해 놓은 이 인면도 아이콘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돌려. 그러면 여기 막대기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이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이 두 번째 도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보면 인면도는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박스가 뭘까? 지금 보이는 여기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이 여기 보면 벽입니다. 벽. 그죠?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벽이에요. 그럼 이 경계선 부분은 뭘까? 그냥 인면도라고 돼 있지.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인면도에 내가 보고 싶은 범위를 지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범위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분명히 인면도를 만들고 여기 보면 1층에서 여기 보이는 부분에 범위에 들어가게 변경을 했는데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게 잘못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안 보이지. 그죠? 이 범위를 이렇게 키워야 보이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죠? 이 기능이 어디 있냐면 요 밑에 있는 두 개예요. 여기 선글라스에 있는 옆에 자르기 영역 숨기기, 그 다음에 뷰를 자르지 않음, 이건데 첫 번째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여기 뷰를 자르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면 클릭하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가보면 영역은 있는데 객체가 지워지지 않고 보여. 그죠? 분명히 내가 보려고 하는 뷰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보여. 그죠? 다시 얘를 지금 활성화 시켜 놓은 걸 다시 끌게요. 끄면 안 보여. 그죠?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 그죠? 이게 뷰 영역에 들어간 부분을 잘라서 볼 건지 보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뷰 영역 요 사각형 프레임 있죠. 얘를 끄는 기능이에요. 얘를 누르면 그게 안 보여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 영역이 여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꺼져 있으면 분명히 모델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해보는 거야. 자, 내가 일단 평면도에서 얘를 선택을 제대로 해놨는지 지금 보면 이게 얘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죠? 이게 이 안에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면도에서 했는데도 만약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높이가 안 맞을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내가 범위 안에 넣었는데 불구하고 인면도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특히 꺼져 있으면. 그죠? 안 보이죠? 그러면 그런 게 설정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키워보는 거야. 키우면 보이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 선이 보이는 게 난 지금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작업을 했는데 뭔가 세팅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 켜서 얘를 이렇게 더 크게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가시성 기능과 그 다음에 여기 뷰 범위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가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레벨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그 레벨 안에 뭐 지형을 모델링 했는데 지형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지형의 범위를 보이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죠? 지금 같으면 지형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면도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뷰 범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평면도에서의 범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평면도라고 하면
각 층의 평면도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층 레벨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층 레벨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 레벨에서 보통 1200 또는 1500 그 사이에서 임의로 우리가 잘라서 평면도를 그리죠. 그죠? 그때 그 높이를 다르게 변경할 수도 있겠죠. 내가 1m에서 잘라서 평면도를 그리고 싶을 때도 있고 1500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1200에서 할 수도 있고 1100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2m 부분에서 잘라서 보고 싶을 때도 있어. 그죠? 그랬을 때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특성창에 범위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뷰 범위가 있죠. 여기 편집 기능을 누르면 상단 윗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일지, 그 다음에 절단면 기준, 하단 기준, 밑에 레벨. 예를 들어 지금은 레벨이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2층 도면을 지금 만약에 볼 거라면 2층에서 1층이 보였으면 좋겠는지 또는 1층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지 또는 3층 도면이면 2층까지만 보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밑에 1층도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상단이라고 하면 내가 자르는 절단면을 기준으로 그 위에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붕의 라인 경계선 있죠. 지붕 경계선 점선으로 우리 표시하는 그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결정하는 게 지금 여기서 다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뷰의 깊이, 그 다음에 절단 기준,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각 층별로 템플릿에 지금 이 뷰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실수로 지우거나 없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직접 하나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레벨 1이 있으니까 이게 1층 평면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치도. 자, 그러면 배치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1층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뷰를 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복제, 상세 복제, 의존적 복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복제는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복제 기능을 쓰시면 돼요. 복제 기능을 누릅니다. 그러면 복사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꿀 거냐면 배치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배치도라고 하는 도면이 하나 여기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긴 없어. 다른 데는 없어. 왜냐면 여기에만 내가 만든 거니까 다른 데는 안 생겨. 여기만 만들어졌어요. 그럼 배치도를 만들었으니까 배치도의 뷰 범위를 내가 설정을 할 건데, 자, 설정을 하기 전에 배치도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평면도에서 자르는 부분, 위에 부분, 평면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지붕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붕. 그래서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임의로 지붕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1층 레벨입니다. 1층 레벨 바닥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 위에 바닥판을 하나 그려볼게요. 바닥판을. 자, 1층에다가 바닥판을 그릴 거예요. 건축 탭에 바닥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에서 바닥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 이 바닥은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1층 레벨에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인면도를 켜보면 알죠.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 1층 레벨을 기준으로 모델링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얘는 벽은 위로 모델링 되고 바닥은 아래로 모델링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특성창을 보면 상단 기준이 0이고 하단 기준이 마이너스 300인 이유는 그래서 그럼 이 바닥 두께가 30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바닥 두께가 300인데 바닥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모델링이 된 거야. 그럼 이걸 위로 올리고 싶으면 얘를 이동해 줘야지. 그죠? 이동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다시 얘를 그러면 위로 사실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버렸어. 그죠? 선택해보면 이제 높이가 상단 기준이 8000이야. 하단 기준이 7700. 그죠? 1층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평면도에서는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히 안 보이죠. 왜냐면 뷰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죠? 인면도에서 뷰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보여요. 근데 만약에 뷰 범위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안 보이겠지. 그죠? 어쨌거나 일단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붕도 여기에 보여야 되잖아. 그죠? 지붕도 보이고 지형을 만들었으면 이 아랫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는 1층 레벨을 기준으로 아랫부분도 보여야 되니까 그거를 보이게 만드는 게 여기 뷰 범위입니다. 편집 들어가서 상단 레벨을 무제한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이 이제 다 보이는 거야. 하단 기준도 사실 더 밑으로 더 내리면 돼요. 무제한으로 바꿉니다. 확인 눌러보면 지금 뷰 레벨을 바꿨는데 변경이 안 됐죠? 다시 절단 기준 때문에 그렇구나. 자, 뷰 얘를 보자. 절단 기준면을 뭘로 바꿔야 되지? 절단 기준면을 1200이 아니라 저 한참 위잖아. 그죠? 그러면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잠깐. 지금 아까 8000 정도였나? 그러면 한 2만 정도로 하면 되겠지? 2만 정도로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지붕면보다 더 위에 절단면이 지금 만들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배치도를 만들 수 있어요. 배치도. 그래서 배치도가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있더라도 편집할 수 있고, 그죠? 각 층의 인면도도 이걸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키플로어 형태로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스키플로어 형태로 모델링하면 레벨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할 때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어. 또는 한 층 안에서 내가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 부분에 도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다락방 같은 부분에 내가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하나 만들어서 레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지금은 원래 있던 레벨을 복사해서 배치도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복사하지 않고 레벨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지금 여기서 하면 지금 만들기가 조금 복잡해지니까 돌아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갑자기 이상하게 켜졌어. 돌아가서 여기서 하지 말고 템플릿에서 변경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필요 없이 일단 끄고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건축 템플릿에 가서 확인 누르면 템플릿 돌아왔죠? 인면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여기 지금 되나? 인면도 보면 여기에 체크 표시가 있죠? 이렇게 체크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는 회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회전하지 않고 뷰를 변경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거를 4개를 전부 다 만약에 켰다면 이거 가지고 무슨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뷰가 지금 4개의 뷰를 만들었어. 사방팔방을 보고 있죠. 이게 왜 필요해? 실내 인면도, 실내 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개도를 만들 때 그때 필요한 거. 인면도는 반드시 건물 밖에서 건물 안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이는 면도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보통 단면도로 그려요. 근데 단면도가 아니고 인면도 형태로도 지금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쭉 이어 붙이면 그게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 실내 전개도. 이거 자꾸 기능이 실행이 되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패드가 아주 친절하게 자꾸 대답을 합니다. 자, 쓸데없이 시간을 좀 낭비했어요. 자, 일단 이거는 끌게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선택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 내가 이 원을 선택하고 싶은데 원이 선택이 잘 안 돼. 그럴 때 쓰는 방법은 탭 기능 쓰세요. 탭. 키보드에 탭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로 변경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일단 끄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레벨 만드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니까 레벨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평면도에 보면 1층부터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 배치도도 있고 지붕도 다 있어. 그죠? 인면도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레벨이 만들어져 있는데 각 층 레벨을 내가 변경하고 싶잖아. 그죠? 높이, 그 다음에 층수 안 맞잖아. 그죠? 바꿔야 되잖아. 그죠? 바꿀 때 지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높이를 변경하는 방법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숫자 부분을 클릭하면 변경이 되죠. 그러면 변경해 볼까요? 층고를 제가 4500으로 바꿀게요. 변경됐죠. 지붕 높이도 바꿀게요. 얼마로 할까? 8000으로 바꿀까? 자,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싶다. 나 이거 지붕이 아닌데 라고 하면 바꾸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이름 바꾸기 왔습니다. 여기 안 뜨네? 바로 하지 뭐. 네,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뜹니다. 그래서 자, 3층 3F 3F 변경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어. 그죠? 조심해야 돼요. 이름 바꾸기 3층 됐죠? 이렇게 하면 1, 2, 3층 1, 2, 3층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써있는 이름이랑 여기 써있는 이름이 다르지. 그죠? 이거는 이 템플릿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이거를 같이 똑같이 연동되게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연동되게 만들면 여기서 변경해도 여기 바뀌는데 지금 그렇게 안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되도록 해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 쭉 올라가면 여기 레벨이라고 돼 있어. 그죠? 레벨 보입니까? 여기 레벨이라고 돼 있는 얘를 누르면 레벨이 만들어져요. 자, 높이를 맞춰서 지금 파랗게 점선으로 나오죠.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은 나중에 이게 나중에 건물이 요 범위를 벗어나면 얘를 더 이렇게 옆으로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같이 움직여. 어느 걸 선택해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얘를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혼자 움직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맞춰 놓는 게 좋아요. 작업할 때 편하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맞춰 놓는 거.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 3G 그 다음에 3H라고 나왔죠. 이거 뭐냐면 3F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죠. 똑같아요.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면 여기도 이름이 변경돼요. 여기서 세 번째 3G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름을 4층으로 바꿔볼게요. 해당 뷰의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바뀌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를 이름을 바꿀 때 4F 바꾸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4F. 그죠? 근데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이걸 꺼놔가지고 지금 안 나온 거야. 근데 보면 여기 이름 옆에 여기 아이콘이 얘랑 다르죠? 형태가 다르죠? 똑같은 걸로 하고 싶잖아. 그죠? 똑같은 걸로 하려면 또 바꿔야 돼.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특성창에 유형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면 지금 얘를 선택해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지금 얘는 12mm 원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걸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지금 삼각형이잖아. 얘 이름이 뭐지? 채워진 화살표. 잠깐. 얘가 뭔지 이름부터 확인하자. 지금 템플릿이 지금 안 들어있나 본데? 그럼 얘를 통일시킬까? 얘를 통일시키자. 변경. 채워진 화살표와 뷰 이름. 와, 사각형. 사각형이 없네. 지금 얘가 없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중에 템플릿을 불러와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러오는 법을 한번 해볼까? 지금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삽입 탭에서 패밀리 로드를 누르면 여기에 있어야 돼 원래. 근데 지금 선생님이 패밀리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주석에 가볼게. 지금 없네. 그죠? 기호. 지금 없네. 없어요. 지금 템플릿을 제대로 지금 라이브러리가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없어서 얘는 일단 안 되고, 삼각형 헤더 얘로 바꾸면 돼. 그렇죠?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만 있어가지고 그래. 삼각형 헤더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지금 있는 기능이 얘밖에 없어.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죠? 지금처럼 새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만들어져 있는 애를 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복사하는 기능은 여기 아까 회전 기능 있던데 옆에 복사,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 그러면 분명히 여기 4G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없죠. 탐색기에 여기 있는 층이 평면도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야. 레벨은 그렸지만 평면도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평면도를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줘야 돼. 그걸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차이점을 보면 여기는 파란색으로 보이죠.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죠. 근데 얘는 검은색이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원으로 바꿔볼게. 자, 파란색인데 얘는 검은색이죠.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 시켜볼게요. 여기에 뷰에 가보면 평면도, 내가 지금 평면도를 찾는 거잖아. 평면도가 없잖아. 그죠? 평면도를 이렇게 옆에 화살표 조그만한 부분 누르면 평면도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4G라고 되어 있는 얘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새로 생겼죠. 그리고 인면도에 가보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레벨을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레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벨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인면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개를 가르쳐 드렸고, 특별하게 여기 보면 배치도가 있죠. 배치도에 보면 내려가 볼까요? 아까 범위 보면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몇이야? 10, 100, 1000만, 10만까지 올려놓는 높이를 무제한으로 안 해놓고 높이를 만들었어. 지금 뷰 깊이 보면 하단 레벨은 0이지. 그 말은 지하에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0보다 밑에 뭘 만들었을 때는 안 보인다는 얘기야.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 나중에. 그러면 저거를 고쳐주면 돼. 확인해 볼게요. 자, 건축 탭에서 벽을 하나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바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바닥은 지금 1층에 그려졌기 때문에, 자, 난치면도 가보면 여기 있어요. 1층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여. 그죠? 1층에 있으니까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렸어요. 지금 얘는 보입니다. 보이는 이유는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바닥을 1층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갔죠. 몇 미터쯤 내려갔습니까? 4,400 내렸어요. 그러면 배치도에 가보면 얘 또 보여? 재밌네. 표현, 편집. 하단. 네. 재밌네요. 원래는 안 보일 텐데 여기서는 잘 보이네.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 가려져서 안 보이려나? 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은 밑으로 내려오는데도 잘 보이네. 근데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얘를 뷰 깊이를 조절해 주면 돼. 다시 레벨을 만들어 볼까? 자, 1층보다 밑에 레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제 활성화 시켜 볼게. 뷰 탭에서 평면도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바닥을 그려볼게요. 지도가 보면 그래도 잘 보이네. 원래는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간혹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세팅해서 안 보일 아닌가? 안 보이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 보여. 좀 웃겨. 아, 여기 자르기 없음에서 보이는 건가? 그대로 보이네. 자, 어쨌거나 뭐 일단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아, 뷰 범위를 자르게 하면 안 되네. 잘 보이는데? 그죠? 어쨌든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잘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안 보일 때 뷰 범위를 변경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뷰 부분하고 설명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스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메스 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1층으로 갈게요. 1층에 메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이 따라 할 거죠. 여러분들 다 끌게요. 다 끄고 처음부터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건축 템플릿 선택합니다. 확인. 그리고 평면에서 1층 평면이죠. 1층 평면에 메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 메스 작업엔 대지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 탭에 들어가면 내부 메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 아이콘 얘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있는데 뭐 굳이 귀찮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메스를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기 도구에서 지금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ESC 눌러서 끄고요. 그래서 메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다 그렸으면 완료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린 얘를 선택을 해.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메스를 그렸으면 지금처럼 점이 이렇게 동그라미 선분마다 동그라미가 모서리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타난 건 지금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제대로 잘 만났다. 모서리가 딱 물리게 잘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물리지가 않았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찍었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메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바닥에 선분을 그리고 나서 이걸 프로파일 형태로 수직으로 위로 돌출시키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선분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가 안 그려져요. 그랬을 때는 메스가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패곡선이라고 불러요. 단일 패곡선이 되게끔 얘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있지. 당연히 곡선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곡선을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곡선을 넣을 수도 있어요. 곡선을 넣으면 만들어지죠. 이 선분은 이제 지워버릴까? 얘만이죠. 얘만 지웠어요. 선택해서 얘도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잘 만들어졌으면 이 상태에서 선택해서 양식 작성 솔리드를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출시킨 모양을 만들겠다. 선택. 그러면 지금 위로 돌출됐기 때문에 평면에서 보이는 거는 형태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그걸 3D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3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위로도 올라가고,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옆으로도 가. 옆으로도 이렇게 가요. Shift 누른 다음에 휠을 돌리면 이렇게 내 건물이 지금 삐딱하게 서 있는 게 보이죠? 인면도 가볼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이렇게 하면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다. 다시 3D로 갈 건데, 아까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를 썼는데 거기 말고 맨 위에 보면 여기 빠른 바로가기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3D가 있죠. 집 모양. 얘를 누르면 3D로 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잘 됐으면 메스 완료를 누르면 돼요. 메스 완료를 누르면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메스를 다 만든 겁니다. 기본적인 메스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메스 바닥이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면 메스를 선택해야만 나옵니다. 메스 바닥을 누르면 내가 만들어져 있는 여기에 레벨들만 떠요. 1층, 2층, 지붕 이렇게 3개밖에 지금 레벨이 없어. 확인 누르면 그 레벨에 맞춰서 뭔가 알 수 없는 바닥판이 생겼죠. 이게 메스 바닥이에요. 메스 바닥은 그 레벨에 맞춰서 생성이 된 겁니다. 인면도에 가보면 이렇게 메스 바닥, 여기 메스 바닥, 그죠? 여기에 선택이 안 되면 탭, 이렇게 메스 바닥,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메스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메스 바닥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메스의 면적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면적.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오늘의 목표 중에 보면 메스 바닥 만들기가 있고요. 일람표를 이용해서 메스 바닥의 면적과 옆면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이런 형태의 아이소 핑크 대신에 레빗에서 메스를 디자인을 했어.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했어. 근데 비정형이잖아. 정확한 면적을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면적이 필요하잖아. 그죠? 일람표 기능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만들어 놓은 메스 바닥을 선택을 하면 면적이 떠. 면적 뜨죠? 31제곱 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이 뜹니다. 각각의 면적을 이렇게 해서 사실 계산해 보면 나와. 그죠?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거를 메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또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 층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쭉 알고 싶을 때는 일람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자, 일람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여기 보면 뷰 탭에 갑니다. 뷰 탭에 가면 아까 평면도라고 있던 거 옆에 여기 일람표 있죠. 일람표를 눌러보면 일람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픽 기둥 일람표, 재료 수량 산출, 시트 리스트, 노트 블록, 뷰 리스트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 일람표 기능을 이용할 거야. 이걸 만들면 나중에 어디에 가 있냐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요 밑에 보면 일람표라고 돼 있지. 얘를 눌러보면 일람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야.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문 일람표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을 우리가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뜨는 거고, 나중에 문을 만들면 여기에 그 문에 대해서 여기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람표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여기 3D
이 상태에서 일람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불필요한 건 일단 끕니다. 이거 끌게요. 필요 없으니까 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매스에 대해서 일람표를 만들 거예요. 일람표 선택해서 맨 위에 있는 일람표 수량 선택.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 매스 중에서도 매스 바닥, 그죠? 그러면 이름이 매스 바닥 일람표, 그죠? 여기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용이라고 써볼게요.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정 있는데, 공정은 나중에 배워요. 공정하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때 또 쓰는 기능이 있어. 그냥 이 상태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일람표에 어떠한 기능, 그러니까 어떠한 분류로 만들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매스의 바닥 면적, 그죠? 그 다음에 최적은 뭐 빼고, 레벨 몇 층에 있는 바닥인지 알아야 되니까 레벨, 그죠? 개수는 사실 하나지만 혹시 여러 개가 바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 유형, 일단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람표에 넣을 애들을 이렇게 쭉 선택했습니다. 잠깐 매스 유형도 넣어. 필요 없어. 자, 요것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뒤에 뭐 필터, 정렬, 그다음에 뭐 형식, 모양 이렇게 있어. 일람표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조건 할 수 있는 거 총합 한번 해볼게요. 총합. 그죠? 바닥 면적의 총합. 그럼 나중에 뭐예요? 연면적이 되는 거지. 그지? 확인.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총합이 안 나왔네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개수는 한 개씩. 그죠? 여기는 지금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은 31제곱미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매개 변수도 있고요. 특성 창에 들어가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략적인 면적을 도출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이건 나중에 엑셀로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람표 기능을 이용해서 매스의 바닥 면적과 옆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델링 하면 이렇게 나와요. 특히 지금은 똑같은 프로파일, 그러니까 바닥 모양이 똑같죠. 그게 이제 옆으로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했어. 그죠? 근데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달라지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3D로 돌아가서 일단 매스 바닥을 다 지워버릴 거야. 탭 매스 바닥 선택해서 지워. 매스 바닥 지워. 이제 매스 바닥이 없어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얘를 지금 있는 형태보다 더 좀 특이한 형태로 모양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편집에 들어갈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편집할 거예요. 다시 아까 그 기능이 다시 켜졌죠. 그죠?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매스 말고 하나의 매스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매스 덩어리를 합쳐 볼 겁니다. 1층 평면도로 가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매스가 있는데 이 매스 옆에 새로운 매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매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택하고 양식의 솔리드 만들어줬죠. 3차원으로 가서 상부 면적, 이게 선도 선택되고 면도 선택되고 점도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야. 그죠? 면을 잘 선택하세요. 면을 잘 선택해서 높이를 변경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매스랑 합칠 거야. 어떻게 합치느냐? 결합 기능. 결합해서 1번 매스, 2번 매스 차례로 선택하면 결합이 이렇게 돼. 합쳐졌죠? 합쳐지고 나서 매스 완료. 매스 완료한 애에다가 매스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일람표 가보면 면적이 다르지? 달라졌죠? 그죠? 다시 일직평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잠깐 3D. 이 매스 바닥 다시 지우겠습니다. 선택이 잘 안 될 땐 탭. 매스 바닥인지 확인 잘해서 지우세요. 엉뚱한 거 지워집니다. 자, 지웠어요. 자, 다시 편집을 해야 하고 싶다. 다시 선택, 편집. 결합을 해제하고 싶다. 해제. ESC 눌러보면 해제가 됐어요. 그럼 편집 다시. 이만큼 얘를 매스를 내가 모양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매스를 바꾸고 다음에는 매스를 하나 더 만들 거야. 1층에서 하나 더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번에는 보이드가 아니라 솔리드 형태로 만들 거야. 솔리드. 이렇게 만들까? 뭐 어떻게 만들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디자인하면 돼요. 자, 단일 패곡선으로 만들어진 선분을 선택한 다음에 양식에서 아까는 솔리드였잖아. 그죠? 이번엔 보이드. 그 다음에 3차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뻥 뚫렸죠? 뻥 뚫렸어요. 그죠? 자, 가까이 가서 탭을 누르면 내가 만든 보이드 매스가 여기 만들어져요. 보이드. 여기 보면 보이드라고 뜨지. 그죠? 보이드. 내가 지금 만든 게 보이드야. 지금 내가 보이드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마우스 옆에 이름도 뜨지만 화면에 왼쪽 하단에 보면 보이드 양식 요소라고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뭔지 떠. 그리고 특성창에도 보면 내가 선택한 게 매스 중에 보이드다 라고 뜹니다. 이걸 보고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어떤 걸 선택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편집을 하면 됩니다. 이제. 자, 탭을 눌러서 수정하면 돼요. 탭 눌러서 이렇게. 탭을 눌러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애를 선택을 잘해야 돼. 다시 네, 선택해서 요 선분 선택해서 이렇게 내리면 요렇게 보이드가 이렇게 뚫렸어. 그죠? 자, 이것도 모델링 할 때 순서가 있는데 지금 보이드를 이미 만들었지. 보이드를 만든 상태에서 순서예요. 솔리드를 만든 다음에 보이드를 만들면 먼저 만들어져 있던 애는 뚫리는 게 뭐냐면 보이드가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쪽 3번을 선택할게. 네, 이렇게 돼. 근데 얘 지금 안 뚫려 나갔지. 그치? 결합시켜주면 나중에 뚫려. 순서 때문에 이게 뚫리고 안 뚫리고 하는 거야. 만약에 얘네 두 개를 결합한 상태에서 만들었으면 이게 뚫렸을 거야. 그죠? 그래서 만드는 순서에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보이드랑 솔리드를 만들 때는 순서를 좀 확인해 가면서 만들어야 돼.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결합을 해버리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안 뚫렸어. 그죠? 안 뚫렸죠? 안 뚫렸어. 얘는 안 뚫리고 요쪽 매스는 안 뚫리고 위쪽에 있는 매스만 좀 뚫렸어. 그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면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프로파일과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 면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모서리 추가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딱 누르잖아. 그러면 마우스로 가보면 내가 선택한 면에 다른 데는 안 생기죠. 그죠? 내가 선택한 면에 선이 이렇게 세로로 생깁니다. 이게 모서리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종의 면을 분할을 하는 거야. 면이 분할이 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선을 눌러보면 얘랑 이렇게 아까 만든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 선분이 지금 잘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점을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놨었죠. 그 모서리를 기준으로 모양이 변경이 돼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자, 얘도 한번 이용해볼까? 이렇게 하면 아까 그려놓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그죠? 처음에는 이런 그냥 큰 면이었잖아. 그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이 면이 통으로 움직였잖아. 그죠? 근데 얘를 아까 이렇게 면을 쪼개놨더니 쪼개진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면을 선택하고 아까는 모서리를 추가했죠. 이번엔 표면 분할을 해볼게요. 표면이 분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잘잘하게 잘렸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제 이건 나중에 편집할 때 쓰는 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배워도 사실 어려워서 잘 못 쓰는 거예요. 이 기능은 일단 분할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그리드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쓰는 기능들이에요. 일단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나중에 쓸 거니까 그때 또 배웁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 기능입니다. 프로파일. 자, 이렇게 다른 면을 또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을 넣어볼게요. 모서리 말고 프로파일. 그러면 아까는 세로로 뭐가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수평으로 뭐가 이렇게 생기죠. 수평으로.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평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중간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중간에 하나 딱 만들고 나서 중간에 만든 애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안 찾아지죠. 그러면 인면도에 가서 찾아야 돼요. 지금 만든 프로파일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3D 가볼까? 어때요? 휘었죠? 휘었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지금 선택이 잘 안 돼요. 측면도에 가서 선택을 하세요. 천천히 가겠죠? 여기다. 이쪽이 지금 방향이 어디지? 동쪽인가? 서쪽인가? 지금 여기 지금 프로파일 만드는 선이 여기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데 선택하기가 굉장히 빠르군요. 잘 안 잡히네. 네, 얘인데 얘를 이렇게 지금 점으로 잡혔어요. 이거는 선택이 잘 안 돼요. 잡혔는데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지? 이 기능은 비정형 만들 때 쓰는 기능이야.
복잡한 기능입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메스를 만들면 다 만들고 나서 합치면 돼. 결합 기능이면서 다 합쳐졌나? 다 합쳐졌나? 다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완료를 누르면 메스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특이한 비정형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러고 나서 메스 바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평면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람표가 보면 1층, 2층, 3층 면적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스를 이용해서 일람표 기능도 써보고 바닥 면적과 옆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죠? 1층 평면도 가볼까? 메스는 보이는데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지. 그죠? 2층도 가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바닥을 아예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바닥을 어떻게 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건축 탭에 보면 바닥을 만들 건데 이 건축 바닥 말고 밑에 보면 면으로 바닥 만들기 기능이 있어. 그죠? 이 기능이 바로 아까 메스에 있는 바닥으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바닥 작성을 누르면 약간 벗어났다. 너무 특이해서 벗어났다. 자, 이렇게 만들면 바닥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1층 가볼게. 1층 가보면 지금 구별이 잘 안되죠? 여기 보면 비주얼을 바꾸는 기능인데 얘를 음영 처리로 바꾸면 조금 그나마 좀 보이죠? 요렇게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지금 메스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메스를 끄면 돼. 지금 메스를 선택해서 숨기기. 그러면 지금 얘는 바닥이야. 1층 바닥만 보이는 거야. 2층도 메스 선택해서 뒤에서 숨기기. 그러면 지금 얘가 2층에 있는 바닥이야. 그죠? 지금 1층이 좀 비쳐서 보이네. 그 다음에 지붕 아까 만들어 놓은 얘도 메스를 이렇게 해서 숨기면 얘가 지금 3층 바닥이야. 그래서 바닥 면적을 따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모형 만들 때도 이거 보고 만들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인면도에 가보면 여기 인면도 뭔가 입힐 수 있겠지. 그지? 건축 탭에 보면 벽을 만들 수 있어요. 벽에 면으로 벽 만들기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해서 벽을 나중에 벽 두께는 변경하는 법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벽.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는 지금 벽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간단한 인면도랑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이게 벽이니까 여기에 문도 당연히 뚫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커튼홀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커튼 시스템 기능으로 그러면 지금 너무 비정형이라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죠? 커튼 시스템입니다. 얘를 지금 너무 크니까 이건 나중에 커튼홀 할 때 배워야 되는데 일단 생략. 지금 이게 패널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다 어긋나 버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작은 패널로 바꿀 수 있어요. 작은 패널로 바꾸면 아마 좀 더 그럴싸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계를 하는데 레빗을 쓸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한 기능, 배우려고 한 것 중에 메스, 그 다음에 일람표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에너지 성능 분석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거 배우느라. 여러분, 뭐, 열심히 들은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지겨워 죽겠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지금 선생님이 계속 쭉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에 잠깐 멈춤해 놓고 쉬었다 오세요. 이거 이어지는 거 아니니까 잠깐 쉬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필요 없는 건 다 끌게요. 측면도 다 끄고, 일람표 끄고, 평면도도 끄고, 다 끌게요. 다 껐습니다.
자, 이제 메스만 남겨놓을게요. 이거 여기 벽이랑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바닥도 다 지울게요. 자, 필요가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나면 메스 바닥은 지우지 마세요. 메스 바닥은 놔두세요. 여기 메스 바닥 살려놨습니다. 메스 바닥에 살려있죠. 이쪽에 지워졌나? 이쪽에 메스 바닥에 지워졌나요? 메스 바닥을 그러면 다시 그려야겠다. 메스 바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스 바닥은 지금 다시 그릴게요. 메스 바닥을 메스 바닥을 다시 만듭니다. 자, 메스 바닥을 다시 만들었고, 아, 얘가 위로 올라갔구나. 아,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지붕이 왜 됐어. 됐죠? 됐어요. 얘를 잘못 건드렸구나.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해석 탭으로 갑니다. 해석 탭. 해석 탭에 가보면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에 있습니다. 일단 장소 선택부터 해볼까요? 장소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어디에 지어질 거냐에 따라서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떠요. 그럼 우리는 서울이 아니니까 부산으로 바꿀게요. 부산 검색. 안 나오나? 있잖아. 대한민국 서울. 지금 여기 서울밖에 없어? 서울밖에 없나 보네. 아, 서울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 위도 경도로 그럼 바꿔야 되나? 지금 얘를 자, 어디로 해볼까? 학교로 해볼까? 됐죠? 바뀌었나? 어, 아, 지금 정보가 서울밖에 없네, 우리나라 거는. 어쩔 수 없다. 서울로 합시다. 서울 정보로 해야 되겠다. 확인. 이게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걸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온도라든지 기상정보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레빗에서 제공을 안 해주네. 서울 날씨만 제공을 해주네. 예전에는 부산도 있었는데 왜 빠졌을까? 그래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 자, 이렇게 할게요. 서울로 할게요. 그럼 확인. 필요없으면 끄고. 자, 위치 정보는 서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역 에너지 모델 해석 생성 최적화. 여기 보면 에너지 설정에 갑니다.
설정에 가면 여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여기에 넣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들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냥 놔두시고 뭐가 있는지만 볼게요. 편집에 눌러보면 유리, 그 다음에 뭐 건물 유형 이런 거 쭉 있어요. 지금 사무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외기 정보 뭐 이런 거 있는데 건들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좀 복잡한 거 할 때는 건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건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리 마감 비율이라고 하는 게 창문에 유리가 몇 프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40% 이상 있어요. 그래서 40으로 바꿀게요. 40%로 바꾸고 천창이 있으면 넣는 건데 천창 일단 없다 하고 그대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는 지금 여기 룸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넣을게요. 이것도. 그래서 확인. 설정은 이렇게 해서 끝하고 에너지 모델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에너지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모델링 한 걸 가지고 에너지 모델을 얘가 만들어요. 지금은 너무 복잡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막 좀 깨져서 나오는데 좀 네모 반듯하게 하면 좀 잘 나와요. 지금 좀 깨져서 나오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아니지. 잠깐만 이거를 키우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해석을 다시. 자, 여기 시스템 해석을 누릅니다. 누르면 연간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HVAC 부하, HVAC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조화 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개념이 똑같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연간 1년 동안에 이 건물이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나리시스 레포트에서 해석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가 알아서 분석을 시작을 해요. 여기 분석한다고 지금 떴어요. 선생님 거에 떴어요. 보입니까? 여기 떴습니다. 분석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분석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잠깐 기다리면 되고, 분석이 나중에 끝나면 여기 해석 보고서에 리포트가 떠요. 지금 계산 중이니까 좀 기다리면 나중에 여기 뜹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리포트가 나오면 이 리포트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할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매스가 너무 복잡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매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해석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세팅을 너무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나 아니면 설계를 할 때 규모 검토를 하는 수준에서 매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매스 모델에 몇 가지 알트가 나오죠.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알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몇 개의 대안 중에서 어떠한 대안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바꿔 말하면 뭐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냐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복잡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도의 수준은 일단 요 정도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과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네모박스 형태로 만들어도 괜찮아. 몇 개의 네모박스 한 2개, 알트를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첫 번째 매스는 뭐 예를 들면 5층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5층의 면적은 한 10,000제곱, 뭐 만약에 이런 건물이다. 그럼 두 번째 알트는 층수는 10층이고 면적은 면적은 똑같이 해볼까? 면적은 또 10,000제곱이다. 창면적 비가 조금 다르다. 어떤 건물은 40%고 어떤 건물은 50%다. 그래서 두 개의 알트를 각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또는 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그냥 간략하게 활동일지에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걸로 과제를 마무리할게요.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메스 만드는 거를 지금 같이 배웠으니까 네모박스 형태의 메스를 하나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화면 끄고 다시 두 번째 메스 만들어서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업 활동 일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이게 모양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를 나오면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하고,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서 메스가 지금 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를 저장을 하고 한번 꺼볼게. 저장을 하고 꺼볼게요. 저장 버튼 눌러서, 아, 하필이면 또 분석 중이라서 저장이 안 되네. 기다려야겠네. 어쩔 수 없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 괜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네. 네모박스로 만들었으면 금방 할 텐데, 일단 일람표는 이렇게 나온 거 이제 이해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거를 하나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볼만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자, 선생님이 세미나 갔을 때 했던 건데, 요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레빗 2020년 버전에서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여러분들 봤던 에너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몇 개의 테스트 메스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게 되면 타워 형태의 건축물일 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아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나오는 거를 지금처럼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해서 메스 형태만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기 보면 에드인의 여기 외부 도구에서 유효 측면적비라고 하는 요 기능을 실행시켰죠. 이게 선생님이 만든 소프트웨어요. 그 레빗에 있는 에드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 건축물 규모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창면적비가 적당한지, 이 건물의 창 크기가 적당한지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면적이다, 또는 너무 창이 많다, 또는 너무 창이 적다 라고 하는 거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했던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에너지 성능을 갖는 범위 안에 창 면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창 면적비를 40%로 계산을 하면 적정한 규모의 창 면적을 갖는 건물이 되고, 이게 에너지 성능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기준이 에너지 성능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등급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40%일 때 실험하고 50%일 때 실험을 했죠. 했더니 50%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성능 등급, 효율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창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40%로 했더니 에너지 성능 면에서 괜찮았는데 50% 했더니 높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메스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보면 이거는 규모가 아까 거보다 더 작다 보니까 창면적비를 60으로 하니까 너무 이제 창이 많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 있던 거를 50%로 이제 다시 변경을 하면 창 면적이 이제 작아집니다. 조금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메스의 유효 창면적비를 계산해 보면 아까는 과도하게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높은 정도로 변경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애드인인데, 이건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학생 때, 그 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생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의 창 면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적정한 규모의 건축물, 그러니까 에너지 성능 면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게 나오는 건축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은 세 가지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아까 보면 40%대 괜찮은데 50% 되니까 좀 높게 나오죠. 그죠? 이걸 또 한 45% 하면은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 방금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테이블이 나오죠. 쿨링, 그 다음에 히팅, 그러니까 냉방 에너지, 그 다음에 난방 에너지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쿨링이니까 냉방, 여름철에 냉방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66%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6K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거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재밌죠? 이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 건물이 다른 형태의 매스를 만들게 되면 이 결과들이 다르게 나와요. 이 다른 결과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설명은 다음에 해드릴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고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자, 이제는 진짜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프로젝트 6번 저장. 저장했으니까 이제 끌게요. 껐죠? 그 다음에 열기.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열게요. 분명히 아까 매스가 있었는데 지금 매스가 안 보이지? 그죠? 이게 왜 안 보이는지 아까 얘기해 줬었죠.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가시성 그래픽에 들어가서 매스가 꺼져 있는 걸 켜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 가시성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가르쳐 줬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도 듣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주차 과제 때는, 3주차 수업에는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고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3주차 내용을 미리 가르쳐 드리면 3주차에는 이제 매스를 이용한 거는 끝입니다. 매스를 이용한 건 끝이고요. 본격적으로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모델링을 들어가는데, 계획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구조 모델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구조 모델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끝.